이번 시간엔 Next.js 기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텔리제이로 Next.js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 보시면 Next.js 바로 나오죠. 여기 Next.js 클릭하시고 이름 쓰시고, 그리고 위치는 프로젝트 만들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노드.js가 설치된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노드 버전 매니저 16 버전 깔려 있는 이 폴더에다가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넥스트 앱을 실행시키려면 그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npx create next 앱을 시작하시면 프로젝트가 만듭니다. 그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를 쓸 거기 때문에 create TypeScript 프로젝트라고 지정해 주시고 생성하시면 바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을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 패키지 JSON에 보시면 dev라고 써져 있는 파일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빌드 패키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뭐 구성 편집 들어가셔서 여기죠. 여기 들어가셔서 새로 npm 실행 매니저를 누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세팅해 보시면 dev로 그 개발 모습을 볼 건데, 뭐 인터프린터 지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관리자 같은 경우에 PNPM으로 되어 있습니다. PNPM 같은 경우에는 npm이 발전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npm 하고 그 뒤에 yan이 나왔고, yan과 npm을 좀 더 빠르고 관리를 편하게 만든 PNPM이 있어요. 인텔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노드 버전 매니저를 해서 실행시켰고, 거기 안에서 PNPM으로 실행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인터프린트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자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지만, 얀으로 하시고 싶으면 얀으로 바꾸셔도 무방은 합니다. 얀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이런 구성 환경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면, 자, Node.js라고 있어요. Node.js. Node.js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건 언어죠. 언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동작 환경, 그러니까 백엔드처럼 동작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뭐 자바로 따지면 자바 JVM과 같은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노드.js가 있는데 뭐 버전이 여러 가지 있겠죠. 버전 뭐 저 같은 경우 16 버전 쓰고 있고, 보통 스탠다드는 14 버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설치를 한 뒤에 패키지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받거나 아니면 뭐 설치한다거나, 그것을 npm이라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것으로 다양한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관리하게 됩니다. 네, npm이 너무 방대해지고 좀 관리하기가 힘든 가운데서 페이스북이 얀이라는 패키지 관리자를 만들었고, 보통은 저도 이걸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npm에서 아까쯤에 나왔던 pnpm, 뭐 이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고, 패키지 관리를 해주는 3개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뭐 쉽게
그냥 npm dev라는 이 명령어, 여기 dev 있죠? next dev, 이 명령 실행 구문을 실행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 주시면 빠르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localhost 3000번 접속을 하시면 next.js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게 보여요. 자, 이런 가운데 한번 패키지 그 next.js 구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릴게요. 자, 지금 간략화해서 딱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클라이언트에서 next.js 같은 경우 프론트엔드 개발 도구죠. 그래서 리액트 프레임워크인데, 클라이언트에서 리액트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요청을 하면 프론트 단을 만들어줘요. 프론트 단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나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퍼포먼스를 좀 더 잘 내려고 최적화를 시켜주기 용이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의 프레임워크. 그래서 요거까지 알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기본 내용하고 흐름만 보도록 할게요. 자, next.js에서 언더바 앱 tsx가 있어요. 보통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JS 파일이나 JSX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쯤에 타입스크립트로 만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앱 tsx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 임포트 내용을 보시면 next.js를 기본적으로 실행할 때 컴포넌트 내용하고 어떻게 설정되는지 myApp이라는 펑션으로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수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역시 여기네요. 저기 스타일 글로벌 CSS가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리액트도 그런데 컴포넌트 여러 가지 만들면서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때, 페이지를 지금은 페이지가 인덱스밖에 없죠.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CSS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힘들어요. 뭐 스테이트도 그렇고 한데 자원 관리가 힘듭니다.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언더바 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초기 실행이기 때문에 전역으로 글로벌 CSS 적용시킬 내용을 여기다가 임포트 시켜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세팅, 웹사이트의 세팅은 여기 CSS 파일 만드시거나 뭐 사스로 만드시거나 임포트 시켜주시면 전체적인 페이지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앱 tsx 파일이고, 맨 처음에는 index tsx 파일이에요. 아까쯤에 넥스트 홈페이지 하나 떴죠. 그 처음 실행되는 인덱스 페이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으니까 다 지울게요. 지워서 div 다 지우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div 뭐 테스트 작성하고 저장해주면 페이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인덱스 페이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페이지에 CSS 적용된 내용이나, 여기 보시면 이미지하고 헤드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기본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인덱스 tsx 페이지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드실 페이지,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커스텀할 컴포넌트나 혹은 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헤드 이미지처럼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페이지에 태그들을 갖다가 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태그들을 만드시면 되고, 이 리액트의 최대 강점이자 생각해 볼 거는 역시 가상돔이죠. 가상돔에서 자원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스테이트, 그래서 스테이트, 리즈 스테이트 그렇게 어떻게 관리할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흐름 보죠. 정리하자면 언더바 앱 tsx 파일은 맨 처음에 초기 설정 실행 파일이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실행될 파일은 index tsx 파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마다 어떤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선 패키지 제이슨 아까쯤에 봤던 내용이죠. 뭐 프로젝트 파일명 그리고 버전, 나중에 버전 관리할 때 써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프리베이트 트루,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 명령어, 여기 적당히 키값 써주시고 그 CLI에 어떤 명령을 칠지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듈 관리, 이게 중요하죠. 디펜던시스 같은 경우에는 빌드했을 때 포함되는 패키지이고 모듈이고, 개발할 때만 쓰는 패키지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코드 짤 때 보통 타입스크립트 쓰면 한번 컨버팅해서 자바스크립트 돌려서 실행을 시켜요. 근데 그냥 바로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싶을 때 플러그인으로 타입스크립트 런 타입스크립트 플러그인 설치하시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좀 이따 같이 하도록 하고, 파일을 하나 더씩 보도록 할게요. tsconfig json, 타입스크립트 설정 내용이고, 그리고 뭐 리드미 같은 경우는 github, 그리고 next env dt, 요거는 환경 설정, config json. 여러분들이 config js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next 같은 경우에는 뭐 웹사이트 연결이거나 비동기 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쓸 변수들이 있죠. 변수들이나 스트링 값, 그러거나 뭐 설정, 여러가지 설정을 추가할 때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스프링으로 따지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SLint JSON, 이거는 지금 당장은 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SS 파일이 들어가 있죠. CSS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스택틱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스택틱 폴더, 이미지라던가 뭐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어도 그냥 스택틱으로 추가해야 될 내용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여기 스타일 같은 경우 CSS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스택틱 파일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 이미지 들어가 있죠. 어셀이나 파비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를 넣어주는데 API도 들어가 있네요. AP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호출하고, 저희 API 호출하고 리턴 주는 데이터 값을 정리할 때 이렇게 예제가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만들 인트로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초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페이지의 느낌이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취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취지는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는 느낌을 하되, 원테이크, 원페이지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여준다라는 컨셉이거든요. 컨셉인데, 자,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지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정된 사항은 원페이지예요. 원페이지이기 때문에 원페이지에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스크롤을 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기보다는 좌우로 할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일단 페이지잖아요. 페이지인데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폭이 좁아요. 좁은데 A4 용지 느낌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하나만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위아래로 페이지를 넘길 때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좌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수정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가운데 좀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3D를 주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만들 페이지에 몇 가지 컨셉이나 요구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가운데 좀 모듈을 뭐뭐 설치할지 한번 얘기를 하고, 기본적인 틀만 한번 잡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3D를 쓰려고 하면 보통 바빌론과 3JS가 있어요. 근데 웹 GPU까지는 쓸 생각은 없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레퍼런스가 많은 3JS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JS네. 패키지 좀 넣도록 할게요. 우선 리액트 3 피버 설치하는데 최신 버전을 일단 깔겠습니다. 깔고, 그리고 3를 써야 되겠죠? 3를 써야 되면 3 쓰고, 일단 최신 버전 쓰도록 하고, 그리고 드레이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또 최신 버전, 일단 이것만 한번 설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액트 스크립트도 필요하죠. 리액트 스크립트 5.1 버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저기 넣을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자, 이렇게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npm 인스톨을 해주고 인덱스 페이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페이지에 어떻게 설정을 하냐. 자, 인덱스 페이지에 지금 설정한 거 다 날리고 해볼게요. 우선 리액트 돔, 그리고 일단 함수를 한번 만들게요. 전체적인 그림을 일단은 써야 되니까 펑션 백그라운드라고 써주고 리턴 div 그리고 div를 2개 만들게요. 좌측 좌표하고 우측 하단 좌표를 설정을 할 건데, 자, 우선 스타일에다가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CSS 나중에 빼도록 하고 스타일에서
포지션 앱솔루트 톱 제로 레프트 제로 포인터 이벤트 논 위드스 100% 그리고 페이스도 100%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 여기가 아니라 위에다가 넣어야죠. div 태그. 스타일 태그 포지션 앱솔루트 톱 50 레프트 50 폰트 사이즈 한 20 정도 줄까요? 너무 많긴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측 하단에다가는 또 써줘야죠. 돈 50, 라이트 50. 폰트 사이즈 여기도 동일하게 20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자, 이것을 지금 익스포트 컴포넌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내보내기를 할 거예요. 근데 홈이라는 저기 변수를 내보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홈 안에다가 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자,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설정해 줬던 함수 있죠? 백그라운드 함수 정상적으로 적용이 돼서 출력되는 게 보입니다. 잘 되죠? 그래서 줄여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